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공지능 AI가 고고학, 특히 그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 같은 오래된 미스터리를 어떻게 새롭게 보고 있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흥미로운 주제죠. 네,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AI가 고고학 연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, 또 이걸 통해 우리가 또 여러분께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이제 고고학이 뭐 단순히 삽으로 땅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를 보는 어떤 새로운 창을 여는 그런 단계로 확실히 들어섰죠. 특히 AI의 그 패턴 인식 능력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바로 나스카 지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청취자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텐데요. 네, 워낙 유명하니까요. 네, 사막 위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들, 뭐 거미, 원숭이 이런 형상들이 있고 그 넓이가 무려 45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죠. 네, 어마어마한 규모죠.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대체 왜 만들었을까? 뭐 천문 관측용이다, 아니다, 물과 관련된 의식 장소다, 뭐 이런 의견들이 아주 분분했었잖아요. 네, 가설이 정말 많았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AI의 역할이죠. 아, 네. 그 야마가타 대학의 사카이 마사토 교수팀 연구가 대표 자리인데요. 항공 이미지 데이터, 이걸 그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. 딥러닝으로요? 네,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지형 변화나 토양 색깔 차이, 또 식생 패턴 이런 것들을 AI가 탁 잡아내는 거죠. 오, 정말 세밀하게 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 불과 6개월 만에 303개나 되는 새로운 지상화를 발견했어요. 303개요? 와, 그건 기존에 알려진 것만큼 많은 숫자 아닌가요? 거의 2배네요. 맞습니다. 기존에 알던 걸 거의 2배로 늘린 정말 엄청난 성과죠. 이야, 대단한데요? 근데 그 새로 발견된 것들이 좀 특징이 있다고요? 자료에 보니까 뭐 사람이나 동물 형상 이런 게 많다고?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소위 형상적 지상화라고 하는데요. 사람이나 동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띈 것들이죠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것들이 고대 보행로 근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. 아, 그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길 주변에요? 네, 그래서 사카이 교수가 여기에 딱 착안을 한 거죠. 이 지상화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그림이 아니라 어쩌면 그 길을 따로 이동하면서 순서대로 보이도록 일부러 배치한 거 아니냐. 순서대로요. 그럼 뭐 이야기가 있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일종의 시각적인 서사, 내러티브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막을 걷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체험이 되는 거죠. 와, 경로서사 가설이라.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? 그럼 기존의 뭐 천문학적 해석 같은 이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걸로 완전히 대체되는 건 아니겠죠? 아, 대체라기보다는요, 보완하고 확장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아하. 네, 일부 지상화는 여전히 뭐 별자리랑 관련이 있거나 천문학적 기능을 했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이번 AI 분석 결과는 나스카 지상화가 단순히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그 나스카 문화의 여러 측면들, 예를 들면 뭐 신념이나 종교 의례, 길 안내 같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좀 더 다층적인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단편적인 그림 조각들이 아니라 AI 덕분에 이제 좀 더 큰 그림, 더 큰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다?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히 그렇습니다. 숨겨진 이야기의 장들을 발견하는 셈이죠. 근데 AI가 이런 발견뿐만 아니라 그 유적을 보존하는 데도 중요하게 쓰인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어요. 나스카 지상화처럼 사실 되게 취약하잖아요. 어떻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나요? 네, 맞아요. 보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. AI는 그 유적 자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합니다. 주변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죠? 뭐 침식 속도라든지 근처에서 개발 활동이 있는지,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로 다니는지 이런 동선 데이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미세기후 변화 예측치 같은 거요.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. 모델링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데요? 그래서 어떤 유적이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, 앞으로 어떤 위험이 커질지 예측하고 그 위험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 도와줘요.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보존 노력을 해야 하니까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. 아, 굉장히 효율적이네요.
예방적인 조치도 가능하겠고요. 그렇죠.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나스카에서의 이런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의 고고학 프로젝트에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. 자료에 영국이나 바닷속 탐사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요. 영국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AI를 써요. 오디세이 프로젝트요? 네, 라이다 데이터나 지형 고도 분석에 AI를 적용해서 숲이나 식물로 이렇게 빽빽하게 덮여서 잘 보이지 않는 고대 언덕 요새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의 미세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. 와, 땅 속이 아니라 식물에 덮인 걸 찾아내는군요. 네, 또 다른 예로는 두바이 사막에 사로칼 하디드 유적지가 있는데요. 그건 사막인데 뭘 찾죠? 거기는 위성 이미지를 AI로 분석해요. 그래서 모래 아래 뭔가 구조물이 있을 만한 그런 미묘한 지표 변화, 예를 들면 수분 함량 차이나 토양 밀도 변화 같은 걸 감지하는 거죠. 아, 그럼 꼭 X선 투시경 같네요. 디지털 버전으로. 네, 비유하자면 그렇죠. 일종의 디지털 투시경인 셈입니다. 해저 탐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블랙 리프라는 개념이 좀 흥미로웠어요. 그건 뭔가요? 아, 블랙 리프. 네, 이건 AI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견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. 네네. 바닷속에 오래된 철제 난파선이 가라앉아 있잖아요.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면서 산화철을 내뿜어요. 근데 이 산화철이 주변 산호초를 검게 물들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아, 산호가 검게 변한다고요? 네, 그래서 블랙리프라고 부르는 건데 재밌는 건 이 검은 얼룩이 위성 이미지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. 위성에서도요? 네, 그래서 AI한테 이 블랙리프 패턴을 학습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 AI가 넓은 바다 위성 사진을 보고 아, 여기 블랙리프 패턴이 있네? 그럼 이 근처에 난파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찾아내는 거죠. 와, 신기하네요. 그러니까 침몰한 배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배가 남긴 어떤 환경적인 흔적, 그걸 추적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아주 예리하시네요. 단순히 위치를 파악하는 걸 넘어서요. 그 블랙리프의 크기나 형태를 보고 난파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.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까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난파선이라는 게 사실 그 시대의 무용로나 해전, 일상생활 같은 걸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발견 하나하나가 과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창이 되는 거죠. 동시에 이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. 네. 결국 이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AI가 단순히 유물을 더 많이, 더 빨리 찾는 걸 넘어서서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얻으실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아마도 우리가 아는 과거라는 것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, 그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이게 막 그 표면을 긁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공감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AI가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또 분석 능력을 강화시켜준다면 과연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역사나 장소들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보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될까? 아,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. 인류 역사에 숨겨진 층위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오늘 이 흥미로운 시간과 기술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다음 저희의 탐구까지 청취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.